자, 경제지표는 무엇인가에 대해 일단 써드리긴 했는데 읽어보면 경제활동의 분야별 상태 또는 성과를 수나 비율로 나타낸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게 와닿지는 않죠. 경제지표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소비자 물가지수, 뉴스에서 좀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들, 혹은 고용률, 취업률, 실업률, 이런 것들 조금 친숙하죠? GDP 좀 친숙하죠? 경제 성장률 약간 친숙하죠? 그렇지 않니?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는 봤는데 실제로 얘가 뜻하는 바는 대략적으로는 알겠는데 어떤 식으로 계산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어요. 경제 성장률? 경제 성장이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 경제 성장률 이거 믿어도 되는 거야? 얘 어떻게 계산하는 건데 도대체?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 있는데 실제로 오늘 배우는 내용은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지, 어떤 식으로 구하게 되는지, 얘가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배우는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첫 번째로 소비자 물가지수부터 해볼게요. 자, 소비자 물가지수 얘는 이제 물가에 대해서 얼만큼 상승하고 있는가 아니면 하락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나타내는 지표예요. 자, 근데 올해의 물가를 가지고 만약에 얘기를 한다. 자, 물가가 뭐야? 물건의 가격이 물가예요. 자, 그러면 물건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해봤을 때 물건은 진짜 너무나도 많죠. 책상도 물건, 의자도 물건, 지금 수만 가지의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들의 가격을 우리가 얘기한다고 해서 그거의 평균적인 가격을 얘기한다고 해서 크게 와닿을까? 예를 들면 올해의 물가는 10,000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와닿니? 와닿아? 야, 올해 10,000원이래 물가가. 어쩌라고잖아. 뭐가 10,000원인데? 책상이 10,000원인 거야? 뭐가 10,000원인 거야?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물가는 실제로 그냥 종합적인 평균값으로 좀 우리가 별로 와닿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해당 연도에 대해서 그냥 단순 물가만 얘기해봤을 때 평균값으로는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면 비교 대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작년이랑 비교해봤을 때 작년은 10,000원이었는데 올해는 11,000원이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작년과 비교를 했다. 그럼 작년엔 10,000원이었으니까 올해는 11,000원이 됐으니까 어느 정도 상승했구나. 이런 좀 와닿는 느낌이 들죠. 작년엔 500원이었는데 올해는 1,000원이 됐습니다. 이러면 2배나 상승했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제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비교를 합니다. 뭐랑 비교하냐? 기준 시점의 물가 비교 시점의 물가를 나눈다. 얘를 100으로 곱한 게 소비자 물가 지수다. 그래서 기준 시점의 물가랑 비교 시점의 물가를 나눈 다음에 100으로 곱한 게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 쉽게 얘기하면 얘가 뜻하는 바는 뭐냐? 일단 기준 시점의 물가를 뭐라고 삼은 거냐? 일단 100이라고 삼은 거예요. 일단 100이라고 삼았을 때 비교 시점의 물가는 어느 정도일까? 파악하는 지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준을 일단 100으로 잡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교 시점의 물가는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거다. 실제로 여러분이 네이버에 지금 들어가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치게 되면 몇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120이다, 130이다, 80이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달별로 나오게 됩니다.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얘는 일단 약자로 CPI라고 해요. CPI. 왜 CPI일까? C 그치, 소비자죠. 컨슈머죠. 컨슈머. 그리고 P 프라이스 물가예요. 지수 지표 인덱스 그래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이버를 쳐보면 제가 쳐봤어요 실제로.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느 정도인지 쳐봤는데 기준을 2020년으로 나왔어요. 기준. 그때
120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2020년과 비교했을 때 지금 120이다라는 게 뜻하는 바가 뭐냐면 얘들아 기준일 시점의 CPI, 기준 시점의 소비자 물가지수 얘 몇으로 삼는다 했어? 그치? 100으로 삼는다 했죠? 그래서 기준은 일단 무조건 100으로 잡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으로 잡았을 때 6년 전과 비교해보면 물가가 지금 상승했지. 100에서 120으로 상승했구나 어느 정도 파악할 수가 있고 지금 수치도 파악되는 거 보이죠? 어느 정도 상승한 거야? 몇 퍼센트? 100에서 120이 됐습니다. 그치? 20% 상승했구나 여기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6년 전과 비교했을 때 물가가 지금 20% 상승했다. 이걸 알 수 있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문제에 나와 있질 않아요. 뭐가 나와 있냐? 기준이 100이다. 이게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물가가 100이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1번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표로 주어진 건데 숫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해볼까요? 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와 있는데 기준은 몇 년도래? 기준은 항상 나와 있어요. 기준은 2020이라고 써 있죠,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기준이고 얘 좀 친절해요. 기준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100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래서 이건 항상 100이긴 한데 여기서 지금 표에서 명시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기준이 지금 100이라고 했을 때 2018년은 99.1이 된 거니까 지금 100이 99.1이 된 거죠. 몇 배 해줘야 돼? 지금 100분의 99.1배 이 둘을 나누시면 되는 거고 이걸 소수로 계산해 보시면 0.991배 됐다. 그래서 18년도에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물가 자체가 조금 하락한 상황이었고 좀 더 낮은 상황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리고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107.7이니까 지금 100에서 기준인 100에서 107.7이 된 거예요. 그럼 이들을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107.7을 우리가 소수로 써주시면 1.077 이렇게 되는 거겠지. 쉽죠? 자 넘어갑시다. 자 밑에 이제 경제 활동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여러분 경제 활동 할 수 있는 나이가요? 여러분 알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바 혹시 몇 살부터 시작 가능한지 알고 있나요? 15세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15세부터는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나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 이런 식으로 구분 짓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분류를 해볼게요. 자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 분류해 봅시다. 자 총 인구가 있습니다. 자 전체 인구를 일단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 파악하려면 먼저 뭘로 구분 짓냐? 나이로 구분을 지어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15세 이상인가 혹은 15세 미만인가. 그래서 일단 두 개로 구분 짓습니다. 15세 이상과 15세 이상. 일단 나이로 먼저 구분을 짓고요.
자, 일단 15세 미만은 어차피 일을 할 수 없는 나이니까 15세 이상인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실제로 설문조사를 전화를 통해서 하거든요. 너희한테 이제 만약에 전화가 올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첫 번째로 뭘 물어보냐? 15세 이상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너희는 이제 네 이런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뭘 물어보냐? 혹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러면 아니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뭘 물어보냐면 일을 할 생각 있으세요? 일주일 안에 일할 생각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너희 뭐라 할까? 끄덕한다고? 일할 생각이 일주일 안에 일을 할 거야? 할 수도 있죠. 뭐 알바를 할 수도 있긴 한데 아니요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만약에 아니요라고 대답한다면 뭐라고 분류하냐? 아 얘는 일할 마음이 없는 애구나. 경제활동 할 마음이 없는 애구나. 그래서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를 해요. 그래서 15세 이상에 대해서 두 개로 구분 짓습니다. 일을 할 마음 없는 사람들, 비경제활동 인구. 그리고 일할 마음이 있는 사람들, 경제활동 인구.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는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제가 아까 계속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일할 마음이 있냐? 이게 중요하다 했지. 계속 내가 이 얘기를 했잖아. 일할 마음이 있습니까? 근데 실제로 만약에 저 일을 안 하고 있긴 한데 일할 마음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어디로 분류되냐?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되냐 안 되냐는 뭐가 중요한 거냐? 일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할 마음이 있는지 할 마음이 없는지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냐? 일단 능력이 됩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느냐보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으면 요놈 같은 경우엔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됩니다. 자, 그러면 비경제활동 인구는 뭐겠어?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지가 없으면 되겠지.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능력이 없거나 혹은 의지가 없는 사람. 예를 들면 누구 있어? 너희는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죠. 왜?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유로 혹은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이유로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가 되는 거죠. 또 누구 있어? 이제 전업주 같은 경우에는 가사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할 마음이 없을 수 있죠. 그리고 일할 능력이 없는 분들, 이제 너무 늙으신 분들, 이제 연로하신 분들, 노인 같은 경우에는 결국 15세 이상으로 분류하는 거기 때문에 뭐 한 90세 이런 분들은 이제 일하긴 힘드시겠죠. 또는 이제 이웃나라 일본이 뭐가 지금 사회 문제냐면 청년들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일할 마음이 없어요. 이제 그냥 조금 알바해가지고 돈 벌고 그걸 이제 맨날 여행 가고 약간 이런 사태들이 좀 많이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취업에 대해서 단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업할 생각이 없다. 그래서 이제 취업 단념. 나 취업 안 해. 놀고 먹고 살 거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능력은 있으나 의지가 없는 사람들이겠죠.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비경제활동 인구다. 그럼 이제 경제활동 인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일할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은 능력이 있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요놈 같은 경우에는 두 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겠죠. 실제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취업자 라고 얘기를 하고, 난 일하고 싶지만 일을 못하고 있는 사람, 취업 준비생, 혹은 이제 잘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실업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렇게 분류하게 됐으니 이제 각종 경제 지표에 대해서 구할 준비가 된 건데, 첫 번째 경제활동 참가율부터 해봅시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어떻게 계산하냐?
일을 할 수 있는 나이 몇 살이라 했어? 그치, 15세라 했죠? 15세 이상 중에서 저 일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15세 이상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 15세 이상을 분모로 잡고요. 전체죠. 그 중에 경제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거를 파악하는 지표다. 여기다가 100을 곱하시면 됩니다. 퍼센트로 나타내요. 100분율. 15세 이상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만약에 뭐 뉴스에서 경제활동 참가율이 70%다 이렇게 얘기하면 15세 이상 중에 일할 마음 있는 사람들이 혹은 일할 능력까지도 있는 사람들이 70%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실험률 해볼게요. 자, 실업률은 저 일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 실업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일하고 싶은 사람들 누구야? 경제활동 인구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실제 실업자 수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파악하는 지표다.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100을 해서 100분율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고용률은 어떨까? 자, 어찌 보면 실업률과 고용률은 그냥 상반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 둘이 여사건 관계 아닌가? 얘가 30%면 얘 70%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둘은 여사건 관계 아닙니다. 만약에 실업률이 30%다. 그러면 고용률은 70%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50%, 40% 뭐 이런 식으로 더 작은 값을 가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분모가 더 큽니다. 이제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취업자를 구하는 지표이긴 하지만 분모를 누구로 잡냐? 경제활동 인구가 아니라 15세 이상부터 잡아요. 그래서 고용률은 15세 이상 중 일을 할 수 있는 15세 이상 중에 취업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걸 파악하는 지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백분율입니다. 그래서 둘이 왜 다를까? 왜 여사건이 아닐까 생각해보면 사실 취업률이 고용률과 여사건이라고 한다면 얘가 그냥 30이면 얘가 70이면 너무 자명하잖아. 얘가 40이면 얘가 60이면 너무 자명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굳이 따로 개념을 만들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얘가 나타나는 바가 서로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럼 이 둘의 합은 얘들아 100보다 클까 작을까? 그치? 작겠죠? 얘가 지금 분모를 더 크게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 둘의 합에 대해서는 100보다 작거나 같다. 실제로 100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 왜냐면 경제활동 인구랑 15세 이상이랑 만약에 아예 똑같아져 버리면 분모가 같아져 버리니까 지금 100이 될 수도 있긴 하죠. 근데 이건 이제 이론적으로나 가능하지 실제로는 불가능하겠죠. 지금 뭐 15세 이상이 전부 다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문제 저랑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A 국가에 대해서 경제활동 인구수가 되어 있는데 지금 3월에 15세 이상은 120명, 경제활동 인구는 96명, 실업자 수는 24명, 취업자는 72명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경제활동 참가율 먼저 보여봅시다. 자, 경제활동 참가율 어떻게 됐어? 15세 이상 중에서 경제활동 하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는 거라 했죠? 그래서 이제 120분의 96.
곱하기 100. 그럼 몇이야? 그치, 80%죠? 그래서 80%가 지금 참가하고 싶어 하는구나. 자, 실험자도 한번 보여볼게요. 실험률. 자, 실험률은 지금 누구 분의 누구였냐? 명제활동 하고 싶어요. 하지만 전 실험자예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90 경제활동 중에 실험자 곱하기 100. 그럼 96분의 24에다가 10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여기가 4분의 1이죠? 그래서 25%? 쉽죠? 자, 고용률. 고용률은 분모가 15세 이상이었죠. 그래서 분모를 좀 더 넓게 잡는 거고, 이거 분에 지금 취업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인가 파악하는 지표다. 그러면 지금 120명 중에서 취업한 사람들은 72명이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100을 곱하시면 됩니다. 계산하면 몇이요? 60%다? 맞죠? 자, 넘어가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해봅시다. 이 물가에 대해서 9월과 12월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 고용률 한번 구해보세요. 맞나요? 해볼까요? 자, 일단 9월에 대해서 경제활동 참가율 해봅시다. 누구네 누구야? 19세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를 파악하는 지표죠. 그래서 450분의 360, 45분의 36에 이게 몇입니까? 80. 좋습니다. 80%. 12월 같은 경우엔 450명 중에 이제 270명이 됐죠.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하시면 그놈은 60? 이렇게 되겠죠. 자, 실업률 해봅시다. 실업률은 나 일하고 싶어요. 누구야? 경제활동 인구죠. 그래서 경제활동 인구인 360명 중에서 지금 36명만 실업자인 거니까 지금 얘는 10% 맞죠?
자, 그리고 요놈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인구 270명 중에 27명인 거니까 똑같이 10%네요. 됐나요? 자, 그리고 고용률 같은 경우에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하는 게 아니라 분모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전체인 450명 중에 323명, 450명 중에 243명.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72%, 54%. 맞나요?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가지수. 자, 오늘 공부하시면 상식이 아주 많이 들어가요. 뉴스를 여러분이 보실 때 이해할 수 있는 용어가 아주 많아져요. 자, 맨날 나오는 단어 요즘에 주가지수인데 주식 하시나요 혹시? 눈빛이 지금 반짝반짝해서 나오네요. 요즘에 이제 주식을 좀 많이 하죠, 사람들이. 부모님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주식으로 좀 요즘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이 많죠. 그 친구들은 많이 벌었어요. 못 번 애도 있고요. 참고로 저는 못 벌었어요. 그러니까 안 해요. 돈이 없어요. 주식할 돈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지금 못하고 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제가. 쉽게 돈 버는 애들 보면 지금 배가 아파요. 어쨌든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주가지수 뭐냐면 일단 주식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합시다. 삼성전자 아시죠? 한 주당 가격 이런 말을 하거든요. 한 주에 얼마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한 주에 사는 거예요. 한 주에 지금 한 30만 원? 20만 원? 모르겠어요. 30만 원 정도 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니까 대략 30만 원 정도 해요, 한 주에 삼성전자가. 그럼 이제 30만 원에 사는 거야, 한 주를. 그럼 이제 30만 원에 샀어. 내 거가 된 거야. 근데 이제 그 가격이 계속 바뀌어요. 30만 원에서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이제 매일 바뀝니다. 시간대별로.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32만 원이 되기도 하고 28만 원이 되기도 하고 32만 원이 되면 이제 32만 원을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2만 원 이득인 거지. 28만 원이 되면 이제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2만 원 손해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 주식을 했다라고 한다면 뭐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주식에 대해 이제 안 좋게 생각하면 이제 야, 주식하면 이것이 빚더미에 갈 수도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빚을 내고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떨어지면 내 돈이 실제로 떨어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떨어지고 있는 거야.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진 않아요. 빚까지 가진 않지만 이제 뭐가 문제냐? 이제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해서 1,000만 원 대출해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주식까지 투자한다. 이러면 이제 빚이 생기는 거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확신성을 가지고 하시면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 되겠죠. 어쨌든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거든요. 자, 일단 시가총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얘부터 좀 얘기를 할게요. 뭔지 아니? 시가총액?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죠. 삼성전자가 이제 30만 원이라고 할게요. 한 주당 가격이. 근데 한 주에 30만 원인 거고, 뭐 100주 살 수도 있죠. 뭐 1000주 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산 그 주식의 수, 발행된 그 주식의 수, 그 주에 대해서 그 가격과 합산한 것이 시가총액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100개 팔았다. 그럼 30만 원에다가 100을 곱한 게 시가총액.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시가총액이 뜻하는 건 뭐냐면 발행 주식수. 랑 한 주당 가격이랑 곱합니다. 그게 시가총액이에요. 그래서 한 회사당 시가총액은 다 다릅니다. 몇십 종인 회사도 있고, 몇 억인 회사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주 다양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 시가총액의 총합 혹은 시가총액의 평균을 가지고 얘기해봤을 때 딱히 감이 오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면 약간 물가랑 비슷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나도 다양한 것처럼
회사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리고 그놈에 대해서 만약에 평균을 구한다라고 해도 혹은 합산을 구한다라고 해도 그 규모가 별로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도 마찬가지로 그냥 당해, 올해, 지금의 그냥 시가총액 가지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비교 대상을 잡아요. 비교 대상을 잡아서 뭐 작년에 시가총액은 얼마였는데 올해의 시가총액은 어느 정도 됐는가. 그래서 사람들이 주식을 얼마큼 사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 파악하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지수는 무엇이냐? 얘도 마찬가지로 기준이 되는 시가총액과 내가 이제 비교하고 싶은 시점의 시가총액 둘을 나눈 다음에 100을 곱한 게 주가지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랑 사실상 거의 비슷한 시기죠. 소비자 물가지수랑. 그래서 소비자 물가지수에서 기준 시점의 물가를 얼마나 잡는 거였어? 그치, 100으로 잡는 거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을 100이라고 일단 잡고 비교 시점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파악하는 상황이다. 파악하는 지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주가지수가 들어갔을 수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들어보면 코스피 들어가요. 코스피가 주가지수예요. 코스피는 매일 나오고요. 오늘 코스피 내가 확인 못했는데 요즘 코스피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나요? 관심 없나? 재미없나? 잠시만요. 집에 오시면 제 코스피가 얼마냐면 7천 정도 돼요. 지금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26년에 코스피가 7천이 7천이에요. 코스피. 그럼 얘가 뜻하는 바가 뭐냐? 기준 연도와 비교했을 때 기준 연도는 몇이라고 하는 거였어? 100으로 잡는 거라 했죠? 그러니까 100과 비교해봤을 때 7천이 됐으니까 지금 얼마큼 증가했어? 몇 배? 그치? 70배나 증가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기준 연도는 이건 항상 고정입니다. 이건 깨알 30으로 알아두세요. 몇 년도를 기준 연도로 잡냐? 1980년도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아주 오래전이죠. 1980년에서 얼만큼 지금 상승했는가 그걸 이제 파악하는 지표다. 이제 코스피 만 가자 이런 말이야. 네. 해볼게요. 자, 4번. 자, 이놈에 대해서 표 읽어보시고 가장 높았던 연도랑 가장 낮았던 연도 한번 파악해보세요. 자, 되보셨나요? 자, 가장 높을 때 언제예요? 2000? 21년이 지금 1977, 1977보다 높은 거 없죠? 2021년. 그리고 가장 작은 거, 낮은 거 몇 년이에요? 2016년이죠? 2020보다 낮은 거 없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2021년의 시가총액은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의 몇 배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021년도에 시가총액은 297765 지금 주가지수가 2977.65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 시점의 몇 배인가라고 되어 있는데 쌤 여기 기준 얘기 안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기준 시점의 시가총액은 항상 뭐로 잡는다고? 100으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이씨 표에 기준이 없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100에서 지금 얼마큼 상승? 29.7765배 상승한 거 맞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기준을 항상 100으로 잡아. 얼마큼 상승했는지 파악하는 지표다. 넘어갑시다. 자, 이제 GDP 한번 해봅시다. GDP는 친숙하죠? 자, GDP. 자, 국내 총생산. 얘를 이제 GDP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얼만큼 생산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파악하는 지표고 총생산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생산량에 집중하는 거예요. 얼만큼 생산하고 있는가 그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국내 총생산 GDP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보통 1년으로 잡아요. 일정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얼만큼 생산했는가 그걸 이제 파악한 다음에 걔에 대해서 시장 가치랑 더한 게 GDP다. 이렇게 지금 정의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맨 뒤에 있는 부분이에요. 최종 생산물에 대해서 시장 가치의 합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일단 오로지 생산물에 대해서 양만 체크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큼 생산하고 있는가, 몇 개 생산하고 있는가 그 양만 중요한 게 아니라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 물건은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물건들에 대해서 몇 개 생산하고 있는가 그냥 만약에 개수만 얘기했어. 뭐 이렇게 생산하는데 뭐 어쩌라고 뭘 이렇게 생산하고 있는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야. 그래서 그놈들에 대해서 전부 이제 시장 가치랑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얼마인가 뭐 한 개짜리에 얼마짜리인 걸 몇 개 생산하고 있는가 그것까지 다 전부 다 고려한 거다. 그래서 뭐 비싼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가 싼 것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는가 그것들까지도 다 이제 합산한 게 GDP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생산물 이게 뜻하는 건 뭐냐 양을 고려하겠다는 얘기고 얼만큼 생산하는가 그리고 시장 가치 가격도 같이 고려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과 가격을 전부 다 좀 나타내고 있는 지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GDP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명목 GDP 그리고 실질 GDP. 자, 명목 GDP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면 해당 시점에 생산물과 해당 시점에 가격을 곱한 게 명목 GDP예요. 그래서 해당 연도, 해당 시점 이게 중요합니다. 둘 다 해당 시점이에요. 그래서 2021년도에 만약에 명목 GDP가 궁금하다. 그럼 2021년도에 대해서 생산물이 얼만큼 생산이 됐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가격인가. 그러니까 2021년 물가로 계산하는 거예요. 만약에 올해의 명목 GDP가 궁금하다. 그럼 올해 얼만큼 생산했고 올해 지금 가격이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지금 시점이 동일해요. 자, 실질 GDP는 시점이 다릅니다. 자, 일단 생산물에 대해서 해당 시점으로 생각하는 게 맞아요. 올해면 올해, 작년이면 작년 이런 식으로 해당 시점에서의 생산물 가지고 얘기는 하는 거지만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기준 가격, 기준 시점의 가격이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차이점이 뭐냐 기준 시점이다. 그러니까 가격 자체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냐
가격을 고정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좀 더 이해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명목 GDP인가? 이름이 왜 명목인가? 명목 무슨 명자게? 너희 아는 명 많이 없잖아. 그 중에 있어요. 진짜 안 도와주는구만. 이거 뭐야? 이름 명자예요. 자, 목! 아는 목 내가 봤을 때 한 2개 정도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나무목 아니에요. 나무목 아니에요. 야, 이름나무 이상하잖아. 야, 이름나무 GDP가 뭐야? 우리 신체 부위 중에 있어요. 이거 말고 이목자 말고 눈목 이거예요. 자,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격, 지금 시점에 눈에 보이는 가격, 그걸로 결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해당 시점의 가격과 해당 시점의 생산량, 지금 눈에 보이는 꼬리표 가지고, 지금 눈에 보이는 가격 가지고 계산하는 게 명목 GDP다. 그럼 실제 GDP는 무엇이냐? 가격이 고정되어 있어야지만 생산물이 어느 정도 변화하고 있는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격은 고정시킨 상태에서 오로지 생산물에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인 생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국내 총생산이잖아, GDP 자체가. 그러니까 생산물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질 GDP가 좀 더 중요한 거예요. 얘가 좀 더 파악하기가 쉬워요. 뭐에 대해서? 총생산하고 있는 양에 대해서. 자, 무슨 얘기인지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할게요.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표가 있죠. 작년과 올해에 대해서 생산량과 가격이 있는데 100이고 100이고 1000이고 1200. 자, 명목이란 실질 GDP에 대해서 한번 구해봅시다. 자, 작년 실질 GDP 말고 명목 GDP 한번 구해보면, 자, 명목 GDP는 그냥 작년의 가격이랑 작년의 생산량을 곱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작년의 생산량, 작년의 가격 곱하시면 100 곱하기 1000이니까 몇이야? 몇만? 그렇지, 10만이죠. 자, 올해 한번 해봅시다. 자, 명목 GDP 지금 올해 눈에 보이는 가격, 눈에 보이는 생산량 100 곱하기 1200이죠. 그냥 이렇게 곱하면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따라왔어요? 자, 그러면 작년에 10만이었는데 올해는 12만이 됐네. 명목 GDP 상승했어, 안 했어? 상승했죠. 그러면 어떤 오해를 하냐? 얘네 생산 많이 하고 있네. 경기 성장했네. 이런 오해를 해요. 근데 실제를 봐봐. 실제 생산량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지. 작년에 얼마 생산했어? 작년에 100 생산했어. 올해는 100 생산했어. 생산량은 똑같아. 오로지 가격만 올라간 거야. 근데 명목 GDP로 봤을 때 지금 GDP가 상승했으니까 얘네들은 경제 성장하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우리가 차단하기 위해서 가격을 고정시키는 게 실질 GDP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놈에 대해서 작년이랑 올해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러분, 기준 시점 언제야? 그치, 작년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작년의 실질 GDP 같은 경우에는 기준 시점이 작년인데 작년이 1000원이었으니까 1000원과 100을 곱하시면 되고, 당연히 실질 GDP는 작년에 대해서 기준으로 삼는다면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똑같습니다. 기준 시점이니까.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10만. 얘는 기준 시점이기 때문에 명목 GDP랑 실질 GDP가
똑같다. 기준 시점이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올해 실질 GDP 한번 계산해볼까요? 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생산량과 기준 시점의 가격을 곱하셔야 돼요. 그럼 올해 생산량이 100이지. 그리고 올해의 가격이 아니라 기준 시점의 가격. 이 둘이 곱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무시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서 이 둘이 곱하면 얼마야? 똑같이 10만이지. 그래서 생산량이 안 바뀌었네. 이렇게 좀 더 생산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한번 치즈버터를 생산하는 국가에 대해서 영국 GDP랑 실질 GDP를 한번 준비해보시죠. 예. 자, 해볼까요? 자, 일단 이 문제 함정이 있습니다. 함정이라기보다는 뭐 단위에 대해서 좀 여러분이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지금 이 톤이죠? 근데 여기 톤이 아니라 킬로그램당 가격이 있죠? 그래서 일단 1톤에 몇 킬로? 그치, 1000킬로죠? 그래서 지금 2톤이면 2000kg예요. 3000kg고 2000kg고 4000kg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꿔놓고 킬로그램으로 바꿔놓고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자, 명목 GDP 한번 해봅시다. 자, 명목 GDP는 지금 2023년이면 2023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당 시점의 가격이랑 해당 시점의 생산량을 곱하는 거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곱하면 3,000, 이렇게 곱하면 6,000, 둘이 더하면 9,000만 원. 맞나요? 자,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 대해서 가격과 생산량을 곱하시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곱하시면 9,600, 6,000 둘이 더하면 8,600이 되는 거 맞죠? 그럼 지금 보면 알겠지만 명목 GDP 상승했어 하락했어? 그렇지, 하락했죠. 자, 근데 조금 이상하지 않니? 지금 보면 알겠지만 2, 3 생산했어요. 근데 2, 4 생산해. 그럼 생산량 하락한 거야, 상승한 거야? 상승했죠.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명목 GDP만 봤을 때는 얘네들 지금 생산량이 저조한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건 오해지.
왜? 실제로 물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명목 GDP가 떨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 생산량은 올라간 상황이었다.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실질 GDP를 가지고 계산을 했을 때 좀 더 생산량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데, 자, 23년도 얘는 지금 기준 시점이 2023년도이기 때문에 명목 GDP와 실질 GDP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9천만 원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자 24년도 한번 해봅시다. 자 기준 시점이 2023년도니까 2023년도의 가격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기준이 되는 2023년도의 가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2024년도의 가격은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계산하시는 게 맞냐? 2023년도에 1.5 가격이었으니까 얘랑 이렇게 곱하시면 되고 얘랑 이렇게 곱하시면 된다. 그러면 계산하게 됐을 때 3,000, 8,000이니까 11,000 맞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상승했네. 실제로 상승한 게 맞죠? 생산량이 올라갔으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세 번째는 명목 GDP가 지금 떨어졌지만 실질 GDP는 상승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자, 두 가지에 초점 맞추시면 돼요. 첫 번째, 물가가 떨어졌냐? 상승했냐? 물가가 떨어졌어? 상승했어? 물가가 떨어졌죠? 그리고 생산량은 증가했어? 떨어졌어? 증가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생산량은 증가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 실질 GDP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물가는 가격은 떨어졌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생산량이 올라갔으면 당연히 명목 GDP도 상승해야 되는 게 맞는데 하락했잖아. 그래서 이제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표를 안 보더라 해도. 자, 이 둘 중에 누구의 폭이 더 큰가 얘기를 해봤을 때 누구의 폭이 더 클까? 왼쪽 오른쪽. 왼쪽. 지금 보면 명목 GDP가 떨어졌죠. 떨어졌다는 얘기죠. 생산량이 증가했지만 가격의 하락폭이 더 컸기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가격의 하락폭이 더 큰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자, 경제지표의 증가, 오늘 이제 표현하게 되는 게 있는데, 자, 퀴즈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써 있는데 실업률이 작년 2%라고 하자. 그러니까 이제 뉴스 그거 왔을 때 뉴스에서 앵커가 이러는 거야. 작년에 실업률은 2%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조사를 해봤더니 작년 대비 1%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럼 이제 올해의 실업률은 얼마인가? 다시 얘기할게요. 자, 작년에 2%라고 한대요. 실업률이. 자, 근데 작년 대비 1% 상승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몇 %라 생각해? 뭔가 이제 1% 상승했다니까 그럼 더해서 3%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이제 야 이렇게 쉬운 문제를 낼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까서 생각하면 2% 1%니까 2% 1%면 이제 0.0이죠. 그래서 0.01을 더해서 2.02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내 생각에 2%를 1%를 더해서 3%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2%에 1%인 0.01을 더해서 2.02%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의 표현은 당연히 하나의 값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뭘까? 다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이번에 앵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작년에 2%였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작년 대비 50%가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너희 무슨 생각이 들어? 야씨 50% 해가지고 52%구나 올해는. 이런 생각은 잘 안 들지. 왜? 야, 실업률이 50%면 나라가 망한 거잖아.
근데 왜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지금 그렇게 큰 이슈가 있지는 않았는데 왜 갑자기 52%가 됐지? 이런 생각 안 하잖아. 아, 정현구가 1% 증가했구나. 이분한테 50%인 지금 1%가 증가했구나. 그래서 3%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니? 그래서 실제로 3%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위에서 2%에 1%가 상승한 거면 몇 퍼센트가 된 거야? 2.02%가 되는 거야. 그래서 더해주면 안 되고 곱 연산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씨 좀 헷갈리는데 맨날 이렇게 곱 연산 50%라고 했으니까 이거 더 하지 말고 1.5를 곱해야 되나? 뭐 이런 게 조금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요놈에 대해서는 만약에 퍼센트로 상승했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고 이 둘의 차에 대해서 나타내는 새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인데 걔가 뭐냐면 지금 2에서 3 상승했으니까 1 증가했죠. 얘를 뭐라고 하냐? 1% 포인트 상승했다.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라는 용어를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입니다. 퍼센트 포인트. 1% 포인트 상승했다. 이 P자는 소문자로 써도 되고 대문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둘 다 써요. 그래서 퍼센트 포인트 들어봤어요? 아마 초등학교 때 배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까먹으신 거예요. 잘 안 써가지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얘기하시면 됩니다. 누군가가 이제 2%에서 3% 상승했다 했을 때 이제 기아 배우분들과 이제 1% 늘었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옆에서 비웃으면서 야이씨 1% 포인트 상승했다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해볼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A%에서 B%로 변화했다라고 했을 때 두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퍼센트 포인트로 얘기할 수도 있고 백분율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퍼센트 포인트로 얘기한다면 쉽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냥 이두의 차. 그래서 이제 B-A 퍼센트 포인트. 그래서 얘가 양수면 상승, 음수면 하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백분율로도 계산해 봅시다. 자, 백분율로 계산하는 건 지금 기준이 누구야? A에서 B가 된 거니까 얘가 기준이에요. 자, 우리 계속 했던 게 기준이 분모에서 분자였어. 뭐였던 거 기억나요? 그래서 지금 A에서 B로 상승한 거에 대해서 지금 A분의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분자에 뭘 써주시면 되냐? 위에 지금 구한 거 있죠? 퍼센트 포인트. 퍼센트 포인트를 분자에다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B-A 하시고 백분율이기 때문에 100을 곱하시면 된다. 그래서 퍼센트로 이렇게 구하시면 된다. 그래서 위에 분자가 들어간다. 위에 분자가 들어간다. 분자에 퍼센트 포인트가 들어간다. 둘의 차가 들어간다. 퍼센트 포인트는 차입니다. 차. 자, 그러면 6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C 국가의 전년도 고용률은 80%다. 올해는 84%다. 뭐야? 100분율로 100분율이네. 1번은 퍼센트 포인트고요. 2번이 100분율입니다. 80%에서 84%가 됐다. 퍼센트 포인트 100분율 계산해보셨나요? 자, 지금 몇 퍼센트 포인트 증가했습니까? 4% 포인트 증가했죠? 그래서 4% 포인트 증가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백분율로 계산하면 기준이 80이죠? 80에서 얼마큼 상승했냐? 이거니까 80분의 지금 퍼센트 포인트인 4 곱하기 100 몇이야? 5% 맞죠?
그래서 5% 증가했구나. 자, 두 번째. 노인 취업률 30%에서 36%가 됐다고 합니다. 자, 퍼센트 포인트와 백분율로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자, 퍼센트 포인트 몇 퍼센트 포인트? 그치, 6% 포인트 증가하는 거 맞죠? 그리고 백분율로 계산하시면 기준이 되는 30에서 지금 6만큼 증가한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얘는 20% 적어봅시다. 마지막 경제성장률. 자, 시세상식. 경제성장률이라는 단어는 뉴스에서 좀 들어봤을 거예요. 올해 경제성장률이 뭐 어느 정도다. 작년에 어느 정도다. 전 대통령은 뭐 이 정도였는데 올해 대통령은 뭐 이 정도다. 뭐 이러면서 막 비교를 하는 그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 요즘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대략 한 1, 2% 정도 돼요. 그러니까 올해가 1%인가 2%인가 그 정도 돼요. 작년에도 그 정도예요. 근데 이제 한 10년 전쯤 그때가 한 3%쯤이었어요. 계속 3% 정도 됐어요. 그래서 욕을 막 먹었었거든요. 왜냐면 그 전엔 더 높았어요. 5%, 6% 이 정도였는데 갑자기 3%에서 계속 유지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에 보면은 마이너스가 된 적도 있어요. 한 5년 전쯤에. 그리고 요즘에 이제 1, 2% 정도 되는 거죠. 사실 이제 경제 성장률은 이제 개발도상국이면 엄청 높아요. 이제 개발이 막 진행 중이면 이제 막 높죠. 20%, 30%도 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옛날에는 거의 이제 깐난애기 때는 이제 개발 막 하던 시기였지만 요즘엔 이제 어느 시점에 도달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도달해서 이제 경제 성장률이 높이가 쉽지는 않긴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 그럼 어떤 식으로 나타내는가? 이것이 경제 성장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왜 허구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경제 성장률은 뭘로 계산하는 거냐면 오늘 저희 같이 배운 국내 총생 생산이 있죠. 뭐야? 그치, GDP 있죠. 그래서 GDP로 계산을 하는 거고 GDP는 두 가지가 있었지. 명목과 실질 중에 실질 GDP로 계산하는 게 경제 성장률이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실질 GDP. 실질 GDP가 상승했는가, 하락했는가, 지금 생산량이 늘었는가, 줄었는가, 그걸 이제 파악하는 지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률은 어떤 식으로 계산하냐? 항상 언제랑 비교를 하냐? 작년이랑 비교돼요. 그러니까 작년 기준 했을 때 올해는 상승했는가? 그래서 기준은 언제냐면 작년의 실질 GDP 분의 작년과 비교해서 얼마큼 상승했는가 그걸 파악하려면 올해의 실질 GDP랑 작년의 실질 GDP를 빼면 되겠죠? 그래서 양수가 나오면 성장했네, 음수가 나오면 하락했네, 뭐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가 있다. 여기다가 백분율이니까 반드시 100을 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 GDP를 이용한다. 실질 GDP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8번 문제만 같이 해보고 오늘 마칠게요. 자, D 국가에 대해서 지금 23년도, 24년도, 25년도에 대해서 실질 GDP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자, 일단 24년도의 경제 성장률. 얘는 누가 기준이야? 그치, 작년이 2023년이겠죠?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대해서 2023년을 기준으로 잡는 거고, 그럼 만분의 얘에서 얘를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올해에서 작년을 빼시면 천만큼 증가했구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여기를 곱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요놈은 몇 퍼센트? 10%. 10% 상승했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죠? 자, 그러면 25년의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25년의 작년인 24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24년에 지금 11,000이었는데 지금 올해는 12,320이 된 거니까 미국이 빼시면 얼만큼 성장했는지 볼 수 있죠? 그래서 요놈은 110 내고 곱하면 0되고 몇이야? 기억이 안 나. 야 계산하면 1320 맞나? 이렇게 나누시면 이 몇이야? 12%. 그래서 지금 10%에서 12%가 된 거니까 지금 얼마큼 상승한 거야? 퍼센트 포인트로 얘기하면 2% 포인트 증가한 거죠. 그래서 2% 포인트 증가한 거고, 얘를 백분율로 얘기한다면 10에서 12가 된 거니까 10분의 12 빼기 10인 2를 100이랑 곱하시면 몇이야? 그치, 20%. 됐나요? 어렵지 않죠? 100불이에요. 잘 선택하셨습니다. 이 정도만 하시고, 근데 숙제 여러분 안 하시면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여기가 이제 기초 상식만 가지고 풀기에는 지금 뭐 거의 무에서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저랑 채운 거예요. 근데 이제 숙제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되냐? 사실 이 강의 노트가 있어야지만 풀 수 있긴 할 거예요. 지금 뭐 외운 것들, 지금 배운 것들이 다 머릿속에 들어갔겠지만 집에 가면 또 이제 휘발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숙제하시면 안 되냐? 숙제를 해야지 이렇게 꺼내놓고 옆에 이제 강의 노트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놓고서 이런 거 숙제하시면 안 돼요. 이게 이렇게 보고 하면 그냥 단순 대입이다. 그냥 계산 연습하는 것밖에 안 돼요. 기탄 수학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일단 강의 노트를 보지 말고 숙제를 해보세요. 그러다가 정 모르겠다. 그때 슬쩍슬쩍씩만 보세요. 그래야지만 좀 오래 기억에 남고 휘발이 좀 안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좀 숙제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데이 1만 좀 해보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